너 일본 가본 적 없지? 일본은 아시아에서 최고 선진국이야. 라고 말하는 친구와 일본과 한국을 같이 경험하게 된 태국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한 친구는 굳은 표정으로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왜 기분 좋게 여행을 와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저는 태국에서 평범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저희 집은 엄청나게 잘 사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자인 저에게 사립학교까지 보내주실 정도의 형편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프레오라는 친구가 있어요. 프레오와 저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는데 프레오의 아버지는 사업을 꾸준히 해오셨어요. 학창 시절만 해도 그녀는 저와 같은 동네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프레오의 아버지가 사업이 번창하셔서 호텔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이런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상당히 인기가 있고 프레오가 그런데 산다는 것은 태국에서 상류층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저는 프레오네 집에 놀러 가고는 했습니다. 프레오는 조금 독특한 면이 있는데요. 바로 일본을 좋아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저희 또래 여자들은 펍 때문에 한국을 좋아하고 일본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특히 언젠가부터 한국 드라마와 음악 때문에 한국 신드롬이 동남아에 불고 있는데도 프레오는 중학생 때 일본에 다녀와 본 뒤로 일본이 그렇게 좋았다며 일본을 극찬하는 친구였습니다. 일본은 모든 게 완벽하고 편리해서 태국이 넘볼 수 없는 엄청난 나라라고 일본에 다녀왔던 이야기를 하고는 했어요. 친구들은 지금 블랙핑크랑 방탄소년단에 완전히 빠져 있는데 프레오는 거기서 혼자 아라시 얘기를 하면서 공감이 안 되는 것들을 보여주니까 다른 친구들은 프레오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심지어 프레오는 일본에 대한 자랑거리로 사계절이 있다는 것까지 어필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사계절은 한국에도 있어 라고 말하면 아니야. 그래도 일본의 단풍나무랑 벚꽃이 정말 예뻐라면서 혼자만 다른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저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프레오가 일본 이야기를 하는 것에 관심은 없고요. 하지만 프레오가 일본 이야기만 안 하면 다른 것들은 저와 너무 잘 맞기 때문에 그녀와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일본이 좋다고 하면 저는 가본 적도 없으니 정말 그런 데가 있냐며 장단을 맞춰 주기 때문에 프레오도 저를 좋아합니다. 사실 프레오가 일본을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태국의 일본 출신의 부자들이 너무 많은 탓도 있어요. 태국 시장은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 높거든요. 세계 2차 전쟁 당시부터 태국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태국 그로를 보면 혼다나 아우디 차량이 많아요. 심지어 고속도로나 지상철 같은 것도 다 일본이 건설해 준 거예요. 프레오는 고급 아파트에서 살면서 일본인의 삶을 더 동경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프레오는 저에게 일본에 같이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했어요. 자기가 비행기, 표나 숙소 모두 해결해 주겠다고 말이죠. 프레오의 아버지께서 일본 노래를 부르는 딸의 성화를 못 이기고 일본에 다녀오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딸을 혼자 보내기가 걱정되셨던 프레온의 아버지는 오히려 같이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고 하신 거고요. 해외여행은 상당히 부담될 텐데 너무나 고마운 기회였습니다. 저는 일본도 너무 고맙지만 한국에도 가보고 싶었기 때문에 프레오에게 조심스레 말했어요. 혹시 일본에 들렸다가 시간이 되면 한국으로 들려보면 안 되겠냐고요. 프레오는 생각과 달리 간 김에 한국도 가보자라고 흔쾌히 좋다고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프레오를 껴안고 방방 뛰었어요. 프레오는 너가 둘 다 가보면 내가 일본을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이해하게 될 거라면서 좋다고 한 거였어요. 저는 뭐가 어찌됐던 한국에 가볼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둘 다 가보면 한국을 좋아하던 저도 과연 프레오처럼 일본 팬이 될지 잠시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이쯤 되니까 정말 일본이 그 정도로 좋은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여권을 준비하고 프레오에게 전자입국 허가서를 제출했어요. 비자를 받아야 하는 줄 알고 한국 대사관에 들리려고 했는데 한국은 전자입국 허가제라는 게 있어서 인터넷으로 서류를 입력하고 허가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됐어요. 생각보다 수월하게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프레오는 짜증이 난 얼굴로 이렇게까지 해서 한국에 가야 하냐며 불평했어요. 사실 인터넷으로 신청만 하면 되는 거긴 했는데 저는 프레오한테 좀 미안했어요. 그래도 이번에 제가 같이 갔다 오면 일본에 대한 호감을 이해하겠지 하면서 참고 있는 듯이 보였어요.
이렇게 여행 준비를 끝내고 먼저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해외여행은 사치인 태국 사람인 저는 그저 해외 나간다는 이유로 너무나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여행하면서 프레오가 말한 대로 정말 좋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후덥지근한 태국의 날씨와는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버스와 지하철을 타면서 관광을 했는데 신기한 시스템도 많았고요. 일본 버스의 요금 체계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일본 도쿄의 번화가인 신주쿠의 활기찬 에너지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거기에서는 다양한 광고를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광고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일본에서 팝 그룹이 나오고 있었어요. 세븐틴, 방탄소년단, 스트레이키즈, 블랙핑크 같은 K-팝 그룹의 광고가 즐비하다는 것은 태국에서도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그냥 일본에서도 흔한 일인가 보다 했어요. 신주쿠는 워낙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니까 광고가 많이 나오는구나 했죠. 그런데 앨범을 사러 가도 신기한 게 K-팝 그룹이 제일 잘 보이는 데 있고 오히려 일본 가수들이 그 옆에 있었어요. 태국보다 일본이 팝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죠. 정류장은 사람들이 많이 내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람들이 오래 줄을 서 있어야 했지만 저희는 그마저도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도 많이 했는데요. 분명 같은 지하철역인데 다시 나갔다가 들어와야 했어요. 근데 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내가 가는 지하철의 방향까지 확인해야 했고요. 심지어 방향이 맞아도 목적지까지 가는지도 확인해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몇 번 지하철을 잘못 탔지만 역시 해외에 나오면 우리나라와 다른 것들을 경험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다만 사실 저는 지하철을 하도 자주 타서 한 번 탈 때마다 5,000원이 가까이 되는 비싼 돈을 내고 타는 게 프레오한테 미안했어요. 지하철에 있는 일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지하철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는 거지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때 프레오는 이것과 일본은 이렇게 발전한 나라라서 지하철이 얼마나 복잡하고 많냐면서 이거면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다고? 제가 일본이 좋다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눈치였어요. 솔직히 태국에 있다가 일본에 오니 저는 천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이긴 했어요. 프레오의 일본 사랑 못지않게 저도 일본이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프레오는 이게 일식이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먹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 일본 음식들이 너무 신기하고 맛있었는데 며칠을 먹다 보니까 사실 좀 지겨웠어요. 보기에 달지 않은 요리에도 은은한 단맛을 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짠맛과 단맛의 조합은 많은 일본 요리의 특징으로 태국 요리와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여행이라는 건 새로운 것을 먹어보는 거니까요. 아무리 봐도 설탕이 들어간 것 같지 않은 갈색 요리도 단 음식이더라고요. 디저트도 달게 먹고 요리도 달게 먹으니까 나중에는 사실 음식이 잘 안 들어갔어요. 그래도 워낙 새로운 것들이라 즐거웠습니다. 일본 음식과 같은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 처음 와서 잘 못 먹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앞에 프레오는 어쨌든 열심히 먹었거든요. 다음날 관광을 하러 가는데 프레오가 지갑을 놓고 나와서 급하게 택시를 타야 할 일이 있었어요. 20분 정도 택시를 타고 내리는데 전 프레오가 지불하는 금액을 보고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20분 동안 택시를 타고 낸 비용은 거의 5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거든요. 프레오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어요. 원래 선진국은 차가 많아서 지하철 비용도 그렇고 택시비도 비쌀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면서요. 저는 차는 태국이 더 많아서 교통체증도 더 많은데 왜 이렇게 비싸지라고 생각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무사히 관광을 하고 쇼핑을 하면서 택시비는 다 잊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의 열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남은 6일간의 일정을 위해 한국으로 출국할 때 프레오의 눈치가 보였어요. 프레오는 출발할 때의 마음과는 다르게 일본을 빨리 떠나야 해서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프레오는 괜찮다면서 이제 너랑도 일본에 자주 올 생각을 하니까 다행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프레오한테 고마웠어요. 한국에 도착했고 저와 프레오는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일본과 다른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깜짝 놀랐어요. 일본과 달리 지폐를 쓸 일이 없었어요. 태국에서 쓰던 카드를 그냥 태그하니까 알아서 돈이 나가더라고요. 심지어 비용이 일본의 3분의 1 정도 받게 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충격적인 건 버스비랑 지하철비를 따로 내질 않았어요. 버스에서 지하철을 갈아탈 때 카드를 태그하기만 하면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얼마를 내야 하는지 긴장할 필요가 없어서 외국인에게 좋은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류장에서 승객들의 요금 지불 때문에 버스가 늦게 출발하는 일은 아예 없었습니다. 프레오는 일본의 버스에 있는 기계들이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훨씬 자동화된 것들이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눈치였어요. 한국의 환승 시스템을 보니까 일본은 환승 시스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환승 시스템은 같은 역이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1호선에서 4호선으로 갈아탈 때 나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색깔만 보고 가면 영어로 표지판이 다음 역을 다 보여줘서 헷갈릴 일이 없었어요. 심지어 디스플레이에서 언제 지하철이 오는지까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일본에 있을 때는 아시아 사람들은 당연히 영어를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인 영어를 다 할 줄 알았어요. 아주 어린 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들도 저희 이야기를 알아들으시더라고요. 프레오는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전 프레오가 그렇게 조용한 걸 처음 봤어요. 프레오가 말했던 진짜 선진국이 한국인가? 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프레오는 계속 아무 말이 없었고 저는 프레오의 구태여 한국이 더 좋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불편하게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한 장이면 한 군데도 예외 없이 모두 결제가 되었고요. 사실 일본에서 들어가고 싶은 곳이나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현금이 부족해서 여러 번 발길을 돌렸던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엄청 작은 카페에서 조차 카드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아이돌 가수들이 와서 사진을 찍는 그런 예쁜 카페들도 많이 들어갈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분명히 같은 기계긴 한데 한국은 다 디스플레이를 터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일본의 기계들은 다 버튼을 누르는 옛날 방식의 기계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한국에 와보지 못했다면 이런 것들을 알 수 없었겠죠? 일본과 서울의 차이점은 너무나 많았지만 서울을 관광하는 건 무엇보다 너무 기분 좋은 경험이었어요. 사실 일본 사람들이 저희를 대놓고 적대시한 것은 아니지만 식당에서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든지 못 알아듣는 걸 알면서도 웃으면서 계속해서 일부러 일본어로 말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거든요. 저는 프레오가 일본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모국어를 사랑하는 일본의 문화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을 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지하철이나 택시에서는 먼저 사와디카 이라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고마웠어요. 프레오 이야기 안 했지만 사실 현재 지구에서 가장 높고 핫한 도시라고 생각했어요. 한강에 갔는데 정말 사계절이란 이런 거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이돌 기획사도 가보고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인생 네컷도 찍었어요. 프레오는 스티커 사진이라는 게 일본에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네컷 사진의 필터가 마음에 드는지 다시 한번 찍자고 했어요. 인생에서 새로운 경험을 너무 많이 해봤어요. 퍼스널 컬러라고 해서 제 화장품을 체크해주는 서비스도 이용해보고 도시 안에 있는 롯데월드에 가서 자이로 드롭도 타봤어요. 저는 도시 안에 그렇게 큰 놀이공원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아무리 시내를 돌아다녀도 신주쿠 거리에서 봤던 것처럼 일본 가수의 광고를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일본이 케이팝을 좋아하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일본 가수들 광고가 막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일본 가수들의 흔적은 볼 수도 없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케이팝 음악과 문화의 글로벌 매력이 커지고 있구나 했죠. 사실 태국에서는 일본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일본은 태국 사람들이 일본을 좋아하는 만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같은 질문을 백인이 하면 친절하게 받아주지만 저희 같은 동남아 사람들이 하면 안 받아준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노동자가 아닌 관광객인데도 이 사람들이 우리를 아래로 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모로 프레오는 이번 여행을 통해 느낀 점이 많았을 거예요.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본을 경험해봤습니다. 사실 한국의 음식에서도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워낙 문화권이 비슷한 나라라서 밥, 간장, 이런 향신료가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쌀과 간장을 주식으로 사용하는 등 일본 요리와 일부 유사점이 있지만 매운 음식이 정말 많았어요. 낙지볶음,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같은 것들이
국물을 좋아하는 태국인 입장에서 완벽하게 마음에 들었어요. 낙지볶음, 김치찌개, 순두부찌개와 같은 한국 요리의 푸짐하고 매콤한 특성이 너무 좋았어요. 이러한 요리는 고추장한국 고추장에 불타는 듯한 매운맛부터 된장한국 된장에 깊고 구수한 맛까지 강렬한 풍미로 가득해서 밤에 침대에 누우니까 계속 생각이 났어요. 저는 태생이 태국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매운맛과 강렬한 맛이 혀에 맴도니까 와, 이제 음식을 먹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순두부찌개와 김치찌개 등 국물 요리가 두드러지는 한식은 편안하면서도 흥미있는 경험이었어요. 이러한 국물은 일반적으로 매콤하고 짭조름하며 때로는 약간 신맛이 나는 요소가 결합된 풍부하고 복합적인 맛으로 태국 똠얌꿍이 생각나면서 너무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짐이 너무 많고 남아있던 현금을 다 써야 되니까 프레오가 택시를 타자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프레오는 택시비를 넉넉하게 준비해 두었어요. 왜냐면 택시를 거의 1시간은 타야 하는 거리였거든요. 그리고 택시비를 지불할 때 프레오는 당황했어요. 왜냐면 준비해둔 현금의 13만 써도 됐었거든요. 분명히 일본에서보다 더 긴 시간을 달렸는데 택시비는 훨씬 싼 게 이상했어요. 프레오는 아무렇지 않게 남은 돈은 나중에 한국에 다시 와서 쓰면 되겠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내심 기뻤어요. 프레오도 한국에 다시 올 생각이구나 해서요. 저도 프레오가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 길게 한국에 다시 놀러 올 생각이 있거든요. 태국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두 나라 모두 잘 살고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당연히 한국이 더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네요. 프레오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여행을 마치고 온 뒤 이제는 다른 친구들과 한국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한국 아이돌들이 키가 더 크다면서 이번 연말에 같이 태국에서 하는 K-pop 아이돌 콘서트에 같이 가지 않겠냐고 먼저 제안을 하더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